상상할 수 없는. 실비야. 좋은 날씨에 소리를 못 듣는 사람에게 들리는 노래. 소리를 못 듣는데 노래가 들린다. 아비나시아 제2번은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고원 가장자리에 자리한 강대한 카라콜람 산맥의 빙하 위를 홀로 걷고 있었다. 그날 이른 아침에 아제이번은 여정을 완주하기에는 너무 지쳤다고 생각해서 두 동료와 헤어졌다. 이제 캠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서 산 아래로 향했다. 아제이번은 몇 시간을 걸었지만 고요한 주변 풍경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다. 거대한 얼음바위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더니 다음 순간에 멀찍이 물러났다. 아제이번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둘러보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일에 집중하면서 아제이번은 다음 산마루나 바위 지대에 도착하자는 작은 목표를 세웠다. 의사인 아제이번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탈수 증상도 없고 고산병을 일으키지 않았다. 심장 박동수와 혈압도 정상이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죽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까? 감각이 이상해졌다는 거죠. 죽었다? 아제이번은 1838년 이전까지는 그저 방랑하는 마음이라고 불렸던 생생하고 오래 지속되는 환각을 겪는 중이었다. 프랑스 정신과 의사 장 에티엔 에스키롤은 최초로 감각의 인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이런 감각을 흥분시키기에 적합한 비외부적인 대상이 감각의 자체를 남기는 것을 경험하는 일로 정의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없는 무언가를 보는 현상이다. 아주 신비적인데 실제로는 무언가를 볼 수 없는 이런 신비적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환각은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으며 음악이나 목소리, 냄새로도 나타난다. 수초간 지속하거나 수개월 동안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의 문화, 종교, 사회를 수세기 동안 구축해왔다. 올리버 섹스는 저서 환각에서 사물과 사람, 동물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외소 환각이 민간 전설에 나오는 요정이나 레프더콘을 만들어낸 듯 하다고 했다. 또 해로운 존재에 관한 끔찍한 환각이 악마라는 개념에 불어붙였고 유체에 될 환각이나 환청이 신의 존재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특히 서구문화권에서는 환각을 정신불안증의 징후로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제이브와 유사한 경험담이 알려지면서 과학자들은 환각이 정신질병의 증상이거나 환각제가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개념을 제거해야 했다. 환각이 흔하게 일어나며 질병의 신호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런던 북부에 사는 은퇴한 수학교사 실비아도 환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정신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예리하고 뛰어났지만은 실비아는 지난 10년 동안에 매일 환각을 끊임없이 겪어왔다. 어느 겨울 아침에 나는 이 수상한 현상을 상세하게 조사하려고 실비아를 만나러 갔다. 실비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지금까지의 내 여정에서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 환각은 흔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했다. 너무나 중요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환각을 보고 있을 수가 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환각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몇 달 전에 이른 아침에 침대에 혼자 누워 있다가 내 방에 낯선 사람 2명이 들어오면서 깨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공포로 마비되었다. 확실히 깨어 있었지만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수상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방의 반대편으로 오고 여자는 내 침대 아래에 앉았다. 여자가 앉을 때 나는 이불이 다리에서 거치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 내가 겪은 것이 각성시 환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수면 상태와 각성 상태 사이 과도기에서 나타나며 아마 뇌의 다른 부분은 완전히 깨어났지만은 뇌의 특정 영역이 꿈을 꾸는 상태인 렘 수면 상태에 빠져 있어서 나타난다고 추측이 된다. 내게는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느낌이 뚜렷했다. 방 안에 타인이 있는 꿈을 꾼다기보다는 방 안에 누군가가 실제로 있다는 감각에 훨씬 더 가까웠다. 이 차이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 1998년 노년의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인 도미닉 화이시와 킹스 칼리지 런던에 있던 그의 동료는 시각적인 환각을 보는 사람들의 뇌 영상을 찍었다. 두 사람은 환각을 볼 때 활성화된 뇌 영역이 환각의 실제 이미지를 볼 때도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사람 얼굴을 환각으로 보는 사람은 실제 얼굴을 볼 때 얼굴을 인식하는 특화된 세포가 있는 방초상해 영역이 활성화되었다. 색과 단어 환각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험 대상자에게 얼굴이나 색, 단어를 상상하도록 요청하면 해당 내 영역의 활성 수준은 환각이나 실제 지각에 미치지 못했다. 환각이 상상보다는 실제 지각과 더 가깝다는 최초의 객관적인 증거였다. 내가 겪었던 각성시 환각뿐만 아니라 밤에 잠들 무렵에 형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환각도 흔하다. 아니면 애도 기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그리고 뇌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환각은 최근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불쑥 나타나는 환각이다. 몇 년 전 엄마는 내게 전화해서 할머니가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그때 87살이셨는데 백내장 때문에 시력을 거의 상실하신 후 환각을 보기 시작했다. 할머니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빅토리아 시대의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었고 곧 아이들이 나타나서 할머니 침실에서 춤추며 놀았다. 때로는 평범한 벽돌벽을 보기도 했다. 할머니는 이런 환각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더 되었다. 생생하게 느껴져도 그런 환각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셨고 그러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일지는 관심이 많으셨다. 할머니는 시력을 잃은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찰스 보넷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1720년 스위스에서 난 과학자 보넷은 할아버지가 시력을 잃기 시작하면 환각을 보게 되자 환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보넷의 할아버지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두 손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남자 두 명이 나타났다.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 남자들은 붉은색과 회색이 들어간 멋진 망토를 두르고 은색으로 테를 두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손녀들에게 손님이 오신다는 말을 왜 안 했냐고 묻고 나서야 할아버지는 그 남자들을 자신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의 환각은 수시로 나타났다.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방문객들이었고 때로는 비둘기나 나비였고 때로는 거대한 마차일 때도 있었다. 보넷의 할아버지는 이 요령들이 사라질 때까지 몇 달 동안 내 마음속 극장이라며 이 환각 현상을 명백하게 즐겼다. 보넷은 후에 할아버지와 똑같은 노년의 시력을 잃자 같은 현상을 경험했다. 시력을 잃자 2014년 BBC 방송에서 내가 인터뷰했던 맥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맥스는 70대의 파킨슨 병에 걸려서 코에서 뇌로 정보를 보내는 신경이 파괴되었다. 후각을 열리는데도 맥스는 어느 날 갑자기 낙엽 태우는 냄새를 맡았다. 냄새는 이 수상한 냄새의 원인을 찾으려고 휴가 동안에 묵고 있던 호텔 방을 둘러보았다. 맥스는 근처에 스컹크가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냄새는 너무나 강했다. 내 목에 피할 수 없는 이상한 감각을 일으켰지요. 라고 맥스는 말했다. 이후에 몇 주 동안의 냄새는 더욱 심해졌고 냄새의 종류도 나무 태우는 냄새부터 끔찍한 양파, 비싼 악취까지 다양했다. 악취가 가득했다. 냄새는 너무 강했다.
이후 몇 주 동안 냄새는 더 심해졌고 냄새의 종류도 다양하게 냄새 감각을 영구히 상실해야만 환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버지한테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아비나 씨는 내게 말했다. 어느 순간 아비나 씨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 모든 일은 거의 9시간이나 걸렸다. 자신의 교생한 환각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아비나 씨는 자신이 유상삼매에 빠졌던 것이 아닐까. 유상삼매란 불교나 힌두교의 명상 전통으로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모두 비우고 시간과 공간 개념이 변하는 상태라고 한다. 답은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깊이 이해하려면 실비아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실비아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시원한 바람. 2004년 어느 금요일 아침에 포토스바의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마을 중심가에서 몇 분 거리에 예순이 된 은퇴 교사인 실비아의 집이 있다. 실비아. 처음에는 라디오 소리를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아니었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 내가 집으로 들어가자 걔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실비아가 말했다. 착하지. 실비아가 걔를 불렀다. 이제 석기랑 인사하셔도 돼요. 석기는 불쑥 뛰어나오더니 내 주머니에 코를 갖다 대었다. 아마 과자를 기대하나 봐요. 찾아봐서 손해볼 건 없죠. 실비아는 청각장애인이라 안내견이 필요했다. 몇 년 전 중경을 앓은 뒤에 청력을 잃어버려서 말소리나 음악이 듣기 힘들거나 끔찍하게 뒤틀린 듯이 보였다. 그랜드 피아노 옆을 지나서 뒤편의 밝은 온실에 들어가자 실비아의 남편 조은이 손을 흔들었다. 실비아가 차와 과자를 내오는 동안에 나는 고리버들 의자에 앉았다. 고리버들 의자. 실비아는 이전에도 몇 년 동안이나 이명과 시시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은 금요일 아침에 완전히 달랐다. 도 아래 음이 번갈아 들렸다. 음이 들렸다. 악기 소리 비슷한 건가요? 실비아는 악보를 가져와서 내게 보여주었다. 이런 것들이 환상환각 가운데서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음악이 보이고 이렇게 사실 집에서 안전하게 실비아의 증상을 경험해 볼 방법이 있다. 탁구공과 핸드폰, 스카치 테이프만 있으면 된다. 탁구공을 반으로 잘라서 각각 눈 위에 테이프로 붙인다. 조명이 일정한 방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편히 앉아서 긴장을 푼다. 이런 방식으로 감각을 박탈하는 것을 간츠 벨트 기법이라고 부르며 수십 년 동안 환각을 발생을 탐구하는 데 이용되었다. 동일 브루크에 있는 심리학과 정신건강 첨단 영역 연구소에 있는 이리 웨이크만은 이렇게 서술하기를 꽤 오랫동안 회색을 띤 초록색 겨구리만 보였습니다. 한 실험 대상자를 말했다. 정말 지루했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험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넋을 놓은 상태였죠. 그러자 갑자기 분필을 잡은 손이 칠판에 무언가 수학 공식 비슷한 것을 쓰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아주 또래되었지만 아주 겨우 몇 초 정도만 보이다가 사라졌죠. 그 후에 숲속의 빈터에서 긴 금발을 바람에 날리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인을 보았다. 또 다른 여성 실험 대상자는 자신과 친구가 덩그러니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불을 피웠어요. 거실에 앉아서 탁구공을 얼굴에 붙여놓자 첫 실험 대상자가 말하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 최소한 30분가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무작위로 떠오르는 무수한 생각과 더불어서 잠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포기할지 고민하는 찰나 나는 연기로 가득한 창문 같은 데서 또 쏟아져 나오는 영상을 보았다. 한 남자가 내 옆에 몸을 둥그렇게 말고 누워 있었다. 남자는 내게 보여주려는 듯이 팔꿈치 이를 이상한 방향으로 구부리고 있었다. 남자는 몇 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는 활동이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라고 올리버 섹스는 2014년에 말했다. 설명을 했다.
뇌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막혀버린 움직임을 열어주는 기능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가요? 별다른 특색이 없는 하늘에서 고공 비행하는 비행사나 길고 텅 빈 도로를 달리는 트럭 운전사는 한각을 보기 쉽다는 사실이 2차 세계대전 끝난 뒤 섹스는 말했다. 현재 연구자들은 이런 한각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내가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합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 매초 수천 가지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내는 안정적인 의식의 흐름을 멈추는 법이 거의 없다. 지금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 모든 소리, 냄새, 촉각을 의식해보라. 바깥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음, 양말이 발목을 쪼이는 촉감, 손가락에 닿는 이 책의 감촉,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정보를 계속 처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내 사용법이다. 그 대신에 내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소리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귀에 들어오는 판은 웨이더에 있는 수행기를 거치면서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내 1차 청각 표질로 전달이 된다. 내 1차 청각 표질은 가공되지 않은 소리여서 즉 소리의 패턴과 음의 높이를 다룬다. 여기서 신호는 더 복잡한 특징, 선율, 전조, 감정적인 문맥 같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더 상위 내 영역으로 이동한다. 등 익숙한 선율의 시작 부분의 음을 들으면 다음에 이어질 나머지 선율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의 의식에 떠오르기 전에 예측은 한 내용으로 돌아가서 실제 입력되는 정보와 비교된 뒤에 전두 여부로 올라가서 현실을 확인한다. 예측이 틀렸을 때만 신호는 상대 영역으로 올라가서 이어지는 예측을 조정한다. 이것도 직접 시험해 볼 수가 있다. 이 발상. 우리는 현실은 감각에 지배되는 통제된 한각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세스는 말했다. 현실에 부합하는 환상일지도 모른다. 환상의 이 발상은 실비아에게도 일어나는 일과도 들어맞는다. 실비아의 실제 청각은 뒤틀려 있었지만 익숙한 음악은 때로 실비아의 환각을 잠시나마 억누를 수 있었다. 2014년 티머시 그리피스는 이를 이용해서 환각 예측 모델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환각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은 환각과 환각이 나타나는 원인을 연구할 때 항상 큰 장애물이었죠. 실비아는 우리에게 환각 스위치를 켜고 끌 기회를 주었습니다. 라고 그리피스는 말했다. 그리피스의 연구팀은 실비아를 연구실로 초대해서 내 주변에 나타나는 정기적인 활성의 순환적인 흐름인 뇌파를 분석하는 기기에 높였다. 기계가 실비아의 뇌 활성을 분석하는 동안에 그리피스 연구팀은 실비아에게 익숙한 바흐 연주곡의 다양한 악보를 들려주었다. 실비아는 15초마다 환각의 강도를 평가했다. 실험하는 동안에 실비아가 들은 음악적인 환각은 길버트와 설리번의 오페레타, 바흐의 선율에 집중하면 실비아의 환각은 몇 초간 침묵했다가 다음 발제 부분이 시작될 때까지 서서히 소리를 키웠다. 바로 이 현상 때문에 그리피스는 환각이 없을 때와 있을 때에 실비아의 뇌 활성도를 측정할 수가 있었다. 실비아의 뇌 영상을 보면 환각이 나타날 때는 선율과 음조의 배열을 처리하는 뇌 영역이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실비아가 실제 음악을 듣는 것처럼 정보를 나누었다. 하지만 실비아의 청각장애는 심각한 소전이므로 이들 뇌 영역은 귀에 들어오는 실제 소리에 구속되지 않는다. 실비아의 환각은 세상 밖의 실제에 대해 실비아의 뇌가 내놓은 최선의 추측이다. 환각이 빗나간 예측이라는 개념은 완벽하게 조용한 방인 무향실에서 시험받았다. 말특정날적 유니버스 칼리티 런던의 임상심리자이자 감각 산실증 전문가인 올리버 메이슨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첫 번째는 평소에는 억제되고 세상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교정되는 뇌의 감각 영역이 때때로 자발적인 활성을 나타낼 가능성이다. 극단적인 정적인 지배하는 무향실에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임상심리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무향실. 이거.
최근 실비아 음악적인 환각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음은 더 빠르게 들려온다. 소리도 더 커졌다. 이제 실비아의 환각은 크게 발전해서 실비아가 피아노로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하고 멈추면 마음속에서 1악장 전체가 연주된다고 했다. 실비아는 마음속에 자기만의 아이팟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실비아는 실비아에게 악몽이 될 수도 있다. 상점마다 캐롤이 올려 퍼질 텐데 그러면 캐롤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겠죠.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하여 흥미롭게도 실비아의 환각에 단어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바로 전날 실비아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펼친 쪽에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나와 함께 머물러요라는 찬송가가 실비아의 몸속 아이팟에 연주되기 시작했다. 그림도 노래를 촉발할 수 있었다. 실비아는 손녀와 함께 장난감 가게에 들렀다가 방음을 달린 모자를 쓴 어릿광대를 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아주 작은 소년이었을 때 곡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실비아에 나오는 어릿광대의 노래였다. 실비아는 환각을 조금이나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아침 실비아는 수영장으로 갔다. 기막에는 모든 소리를 틀어막아서 실비아의 머릿속에 있는 노래가 더 명확하게 들린다. 따따다 붕붕 따따다 붕붕 소리를 반복하고 있는데 수영하는 동안에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는 보다도 반음 높은 소리를 큰 소리로 불러서 머릿속 노래와 충돌하게 했어요. 그러자 머릿속 노래가 춤추었지요. 주춤했지요.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가끔 상황을 바꿀 수 있기도 해요. 나는 실비아에게 단 몇 초간이라도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아니,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실비아는 답했다. 머릿속에 울리는 당신만의 라디오를 당신에게 맞추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 봤나요? 실비아는 잠시 생각한 뒤에 대답했다. 나는 머릿속 노래가 그 어떤 감정도 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왔기 때문에 머릿속 노래가 나를 항상 감정적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내 말은 머릿속 노래가 지금도 여전히 짜증스러워요. 때로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고 느끼죠. 일어나서 슬리퍼를 신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노래가 시작이 되면 정말 신경에 거슬리기도 해요. 어쩌면 내가 그냥 짜증난 노인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실비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런 뒤에 줄어들어요. 노래는 항상 짧아지죠. 두세 번 연주되다가 점점 짧아지면서 악보의 첫 두 쪽 혹은 큰 악절로 줄어들고 서서히 두 개, 세 개의 음으로 되돌아가요. 이 환각 때문에 정말로 미칠 것 같은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것만 반복이 되죠. 자칫하면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실비아의 통제력과 회복력 훌륭한 유머 감각에 감탄하며 나는 그날 오후 실비아와 헤어졌다. 실비아, 이런 환각이 있다 라는 거죠.